자, 7월 학력평가 물리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수직인 방향의 균이랑 자기장 영역 1, 2에 각 변의 길이가 4D인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가 각각 일정한 속력 VV, EV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 방향도 다 표시되어 있네요. 자, ABC는 각각 그렇게 움직인다.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 자, 이게 핵심이죠.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를 물어보고, 그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A, B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C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봅니다. 자, 이것들이 똑같이 생겨죠, 그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먼저 알 수 있느냐? 유도 전류가 세다는 말은 유도 전류가 같다는 말은 저항이 동일하니까 바로 유도 뭡니까?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류의 세기를 그냥 유도 기전력의 세기 비로 비교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자, 이런 문제를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원래는 이제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겠죠. 뭐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경우, 1번 영역에서 들어가고 2번에서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는데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임의의 방향으로 설정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 방향으로 만약에 답이 틀리면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문제를 풀이해버려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번 영역의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B1이라고 하자. 자, 2번 영역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고 이것을 B2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이런 금속 막대 고리형 도선이 움직일 때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BLV라는 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자, 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의 균이랑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요런 사각형 고리가 V로 움직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자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는 게 증가하죠. 나오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속을 유도하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자, 방향은 어차피 된 거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dt의 d 파이 b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자, 면적을 이렇게 봅시다. V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방향의 이동 거리를 x, 그 다음에 수직인 요거 길이를 l 이렇게 하면 l은 안 변하고 x는 변하죠. 그래서 bl x 이렇게 할 수 있고, bl은 상수고 dt의 dx는 바로 v가 되는 거죠. blv 이렇게 됩니다. 저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정한 자기장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의 수직한 길이, 그죠? 수직한 길이, 이게 사각형이 아니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방향의 속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면 자속을 엄밀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움직이는 속도의 수직인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바로 요만큼이죠. 원래는 이제 운동 기전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계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영역이 다른데 수직인 길이는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들을 합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봅시다. 먼저 B. 자, 이거는 설명한 것들이니까 이거 싹 지우고, 자, B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기전력은 만약에 이 X가 이렇게 되면 유도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자속이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는 자속을 유도하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자, 이때 유도기전력 입실론의 B라고 할까요? 입실론의 B는 BLV, 그러니까 B2 그 다음에 저 수직한 길이 4D죠. 4D의 V, 이게 유도기전력이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한번 보면 유도기전력을 이제 입실론 A라고 합시다. 입실론 A라고 하면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하고 자기장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절대값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요 부분이 만드는 기전력은 B1의 길이가 2D, 움직이는 속도는 V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2의 2D의 V, 이것의 뭡니까?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를 썼다라는 것은 B1과 B2의 전기장의 보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크기만 쓴 거죠, 그죠? 다르다는 것을 이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B1과 B2의 보호는 같게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에 이제 문제에서 보면 유도 A와 B의 유도 전류가 세기는 같다 이 말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것이 클 수도 있고 이것이 클 수도 있죠. 자, 경우의 수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요것이 더 크다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 하면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요것과 같은 거니까 먼저 첫 번째 경우 그대로 이 앞에 B1, EDV가 더 커서 그대로 나올 경우, 그러면 요 식은 요것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4 B2 DV, 그죠?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근호 밖으로 그대로 나오면 2 B1 DV 마이너스 2 B2 DV 이렇게 되겠죠. 자, DV 의미 없고 이 약분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B2가 B1이랑 같다. B1이 더 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잡은 방향하고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요거보다 얘가 더 크게 되면 이것의 크기는 이 음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과 요것이 같은데 이 근호한이 음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그때 식은 이게 1번의 경우고 2번의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4B2 DV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B1 DV 플러스 2B2 DV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DV 의미가 없고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그죠? 이 정리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1이 마이너스 B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을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앞에서 B1과 B2의 보호가 다르다는 걸 썼죠. 다른데 마이너스다 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부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B1과 B2의 보호가 같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인 조건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B1의 자기장이 더 세다.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B1이고 이 크기는 3배의 B2와 같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억이 해결이 되죠. 1번 1에서 2의 3배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가 B에서 같다. 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두면 자 봅시다.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두면 요거하고 ED로서 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자기장이 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이 내려올 때 나오는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속을 유도하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바로 요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B1과 B2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만약에 요것이 앞에 했던 거죠, 그죠? 요것이 크고 요것이 작을 때, 그 다음에 요것이 크고 요것이 작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B2부터 봅시다. 여기서 들어가는 자속이 빠지니까 감소하죠. 더 유도해야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위에 앞에 셌던 예대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는 이쪽 영향이 더 크죠. 그죠? 따라서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자속을 유도하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게 위에서 했던 예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B 같은 경우에 나오는 자속이 감소하니까 나오는 자속을 유도하게끔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 요거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자속을 유도하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더라도 두 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D가 남았네요. 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C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를 먼저 구해볼까요? 이거 봅시다. 요거를 자, 다시 자, 쓰기 귀찮아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 A를 구해보면 여기서 B1이 위에서 3배의 B2가 되니까 이 식을 B2에 대한 식으로 쭉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3이 6에서 2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4B2 D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EC 봅시다. EC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EC는 자, 자기장이 올라가죠, 그죠? 이번에 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3D죠. 3D가 되고 올라가게 되니까 요 식을 3배의 B1 그대로 쓰면 되겠죠. B2가 되죠, 그죠? 그냥 그대로 B1으로 표시합시다. B1의 3D의 속도가 2V 이렇게 되고 그다음 자기장 방향이 다르니까 오른쪽은 B2의 길이가 D죠. D인데 속도가 2V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1 자리에 3B2를 대입하게 되면
요식은 3, 3은 9, 9, 2, 18 빼기 2가 되니까 16의 B2 d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의 B가 이 C가 다시 유도 기질력의 세기가 A의 4배다. 장이 같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뭐가 되겠습니까? 4배의 I 유도 전류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가 A의 4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